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잠복해 있던 코로나19 감염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지만 나들이객들이 증가하면서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틀째 5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의 확산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작년 12월부터 3차 대유행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봄철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또 특히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도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상당히 좀 위중한 상태다.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생활에 철저를 좀 기해주는 그런 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위기감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정 총리가 이제 지금 상황을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의 기세와 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도 총리님의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또 예. 백신 접종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좀 해이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신도 시작이 됐고 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좀 커지면서 이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사실상 연장의 의미더라고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상춘객들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됐기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거리두기 단계 좀 완화되는 그런 조치, 예. 또 사적 모임에 대한 인원수 제한을 좀 해제하는 조치,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 거리두기와 또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예. 방역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좀 도와드린다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국민 개개인이 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또 그렇게 되면서 좀 환자 발생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줘야지만이 방역 당국이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좀 개개인의 방역 동참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 연장 정도의 조치, 이 정도의 강도로 현행 지금 퍼지고 있는 확산세를 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예. 또 단기간에 이 환자들의 확산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조치가 오히려 방역에 대한 이 피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맞습니다. 이 방역에 대한 협조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 속에서 어쨌든 2주간 예. 이 환자의 발생 양상을 좀 지켜보겠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의 2주 다시 시작입니다. 일부 좀 방역 완화 조치도 포함은 좀 됐습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라든지 또 상견례 같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좀 완화를 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로 괜찮다 혹은 이제 유흥시설 운영 시간 제한 조치가 좀 풀어진 것, 비수도권의 한정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좀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일단 이 모임에 있어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불특정 다수와의 모임이냐 아니면 늘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공동체 간의 모임이냐에 따라서 네. 그런 모임의 참석 인원을 좀 완화하는 것은 좀 적절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대사인 상견례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접촉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완화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비수도권의 유흥업소에서의 모임도 좀 완화한 것은 아무래도 이 확진자의 발생 양상이
현재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수도권에서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정상적인 그런 영업 활동을 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완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예외 조치를 이제 악용하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 벌써부터 이 비수도권 유흥시설 제한 해제에 대해서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옵니다. 뭐 원정을 하겠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늘 이러한 그 풍선 효과는 발생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특히 이제 이 접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풍선 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자제할 것이 필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비수도권의 유흥업소에서도 그 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그 이용객들에 대해서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또 그리고 또 이 그 업장 내에서의 그러한 위생 수칙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생 수칙을 지키도록 네. 촉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의 좀 노력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에 분명히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분명히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경남 진주에 이제 사우나발 집단 감염 저희가 뭐 90명 가까이 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최초 확진자가 이제 유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나를 방문을 했다. 이게 팩트인데 과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확산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증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그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그 사우나를 거의 매일 이용하시는 그런 네. 이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또 사우나 안에서도 많은 대화 그리고 또 인근 그 생활 시설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인들과의 접촉이 많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지역사회 내에서 단기간에 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나라는 게 굉장히 좀 덥고 습한 공간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는 좀 비말 감염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특정 장소나 환경보다도 예. 그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특히 예를 들어서 사우나 안에서 또는 파우더룸 안에서 지인들과의 많은 대화를 할 경우에 특히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 비말을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우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뭐 물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일이도 다 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밤 10시까지 지금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사우나뿐만 아니라 예. 그런 모든 그 영업 장소 특히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장소에서는 그 비말이 발생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장을 관리하는 그 책임자분들이 예. 그 이용객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용자 스스로가 비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최대한 자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또 이 사우나장에서 특히 또 파우더룸 안에서 대화를 자제토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누적 접종자가 58만 3,658명입니다. 계속해서 좀 차근차근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가벼운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 동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타이레놀이나 해열제를 좀 구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백신 접종 전후로 좀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 평소에 건강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진할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신체의 변화를 설명을 드려서 불필요하게 접종을 또 맞을 그런 상황은 또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접종 이후에도 333이라고 그러죠. 30분 동안 반드시 관찰을 하고 예. 그리고 접종 이후에 3시간 동안은 본인 스스로가 신체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그런 생활을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네. 이상 반응이 있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경미한 부작용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필요하다면은 그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 경우에 그 해열제도 그 이 소염 해열제가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브루펜, 그러니까 이소프루펜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것보다는 아셋아미노펜 계열의 그 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백신 접종자에게 더 필요한 그런 약품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약국이나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때도 백신 접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33 법칙 그리고 또 해열제도 선택을 좀 잘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고되고 있는 그런 이상 반응 중에 좀 가장 흔한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근육통, 또 발열 증상, 그리고 또 메스꺼움 증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경미한 이 이상 반응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현재까지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체 접종자 58만 명 중에 네. 약 한 1.4%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경미한 이상 반응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경련과 같은 그런 중증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한 5명 정도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독감을 비롯해서 백신 접종 경험이 좀 있잖아요. 네. 1.4% 정도면 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독감 백신과 비슷한 네. 그러한 그 이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뭐 다른 어떤 그 백신과 비해서 이번 코로나19 백신이 더 많은 부작용을 발생했다. 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이제 맞을 때 사실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환절기고 일교차가 크게 나다 보니까 이미 좀 백신을 맞기 전부터 어떤 증상을 좀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확실히 좀 백신 접종을 늦추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예진 과정에서 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를 충분히 상담을 한 이후에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접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좀 외국에서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제조 단위 물량 또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유럽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는데 이게 혈전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제 WHO에서는 이게 좀 관련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좀 연관성을 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그 유럽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500만 명 정도가 이제 접종을 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혈전 색전증이라고 하는 그 이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숫자는 영국에서 그 접종과 무관한 그런 상황에서 1000명당 1명의 색전 환자가 발생한다는 통계하고 비교했을 때 네. 오히려 더 적은 그런 수치라는 것이 이제 그 각국의 전문가들의 판단이죠. 또 세계보건기구나 또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현재 이 백신 접종과 혈전 색전과의 반응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특정 그 라트 번호에 대해서 혈전 색전증 환자가 발생을 했고 또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라트 번호에 대한 접종을 중단하거나 예. 또는 아예 그 2주간 접종을 중단하는 그런 국가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발생했던 그런 특정 라트 번호의 이 백신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공급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라서 그런 걸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그 우리나라 안동에서 만든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는 SK 그 바이오제닉에서 만든 사이언스. 그 백신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 유럽의 그 라트 번호와는 무관한 그런 백신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따로 이상 반응 신고 중에 이 혈전 증상은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 58만 4천여 명에 예. 대한 접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혈전, 색전과 관련된 이상 반응은 보고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현황과 또 백신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